는 주동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고 민형사상에 고발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용병처럼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날 담화문에서는 그런 담화문 거니까 말고요. 사장님 지시사항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아마 맞냐 제가 아니냐만 얘기한 대답을 것, 일단 해주세요. 얘기한 것 나중에 제가 중에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민주노총의 용병처럼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입니다. 네. 사장님 저는 이런 인식을 사장님 갖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대화를 하신다고 한들 대화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노조는 제가 아직 사업을 말씀 안 이어가면서 끝났습니다, 44주 사장님 제 말씀 듣고 제가 답변하실 시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장님 말씀 끊고 싶지 않습니다. 42일간 파업을 하고 있죠. 이런 사태는 전 코레일 사장 최은혜 사장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은혜 사장님은 그 뒤로 국회의원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강경한 대응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쭙고 싶은 포인트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확인이 되는데 노조나 8,000명의 직원들이 볼 때는 이게 협상 상대로 나온 사장님의 인식이라고 볼 때 이 협상이 궁극적으로 3일간을 하든 30일간을 하든 더 이상 더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용병 총알바지고 그리고 징계할 거고 난 널 고발할 거고 징계위원회를 열 거라고 생각하는 노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장님은 말씀으로는 대화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이거고 니네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현재의 사장님으로서는 더 이상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노조도 이런 판단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를 외부라고 인식하는 이런 사장님 사에서 노조위원회가 협상을 한다고 해도 한 발짝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장관님, 그 인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노사 간의 그런 문제,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와 되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또 이런 사측과의 노측과의 그런 협상의 그런 결렬의 원인 이런 것들은 이미 누차례 다 제기가 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사 간의 그런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사장님 이제 시간 제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제 1분 더 추가로 얻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그 인식에 대한, 사장님 인식에 대한 소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각오로 3일간 협상에 임하실 건지, 이번 협상에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철도공사에 오면서 한 사람도 제가 우리 직원을 내 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도공사에 들어오는 순간 철도공사가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철도노조에서 파업을 42일 동안 장기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징계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제 진심된 생각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라 한 것은 최근 11월 2일 날 철도 노조에서 서울역 집회에서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철도 파업 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행, 열차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내부 문건이라고 해서 저도 지금 봤습니다마는 그 회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행간을 적지 않고 노조 쪽에서 아마 이것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조금 악의적으로 좀 정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진실되게 그런 말씀이 없고요. 용병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2일 동안 파업을 하면서 철도노조가 다른 노조로부터 44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아마 철도 그런 자금 지원이 없었으면
철도 파업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는데 자금 지원을 받았으니 다른 노조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행간을 읽지 않고 그것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협상에 나가는 철도공사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협상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이 국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쭈실 것을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김영훈 위원장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말을 아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홍준만 철도공사 사장이 이석하기 전에 지금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이후에 위원회 일정과 전반적인 또 이석 시간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야에서 3분씩만 질의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가급적 엄수해 주시고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명우 의원님. 예. 네, 질의하십시오. 저는 먼저 정책적인 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과 철도공사 사장님.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보면 말이죠. 이제 앞으로 SR 설립과 관련해서 뭐 지주회사, 자회사 체제로 가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고, 여러 분야 중에서 뭐 시설 유지 이런 것도 결국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죠. 철도공사 사장님 어디 계세요? 예. 이거 지금도 유효합니까, 이 계획이? 지금 뭐 지주회사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재 SR이 생기면서 이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원화하는데 그 중에서 수선 유지 보수 문제가 만약에 코레일이하고 지금처럼 코레일하고 코레일 자회사가 한다면은 이게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외형상 경쟁회사가 수선 유지를 해주는 나는 이런 모순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래서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좀 의심이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선 유지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철도시설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문서를 가지고 아주 그 노하우가 있는데, 여기서 일제해야지. 지금 코레일처럼 경쟁회사까지 망라해서 할 때 요번에 어떻습니까? 이런 장기 파업이 일어나면은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이나 앞으로 보관이 장관님하고 저 사장님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아마 2003년에 제정이 됐을 당시에는 상하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 유지보수 사업은 하부 사업으로 철도공단이 담당하기로 그렇게 됐지만은 당시에 아마 철도청의 그 노조 반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철도공사와 또 SR의 그런 그 경쟁 체제가 생겼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그 유지보수 업무를 어떤 식으로 옮길 것인가, 한번 옮기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가들 의견 또 이런 그 공공성과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을 거쳐서 좀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 부분이 우선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보이니까 요번에 그 파업하면서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은 있지만은 이 결과를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향후 철도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고, 철도공사 코레일 사장님 좀 나오세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KTX 타고 올라왔는데 뭐 정확하게 이렇게 운행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이번 파업으로 국고가 낭비되고 참 분열되고 참 이 어마어마한 이
후유증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제 어렵게 오늘 뭐 노사 협의가 이루어질 텐데, 뭐 저는 주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원칙을 좀 준수해 주십사. 또 봉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슬쩍슬쩍해서 어물쩍하게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여기에 따른 뒤에다 정리된 뒤에 책임 추궁이나 이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이런 악성 이런 어떤 파업 노사 분규 이런 것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고통을 요번에 겪는 것으로 마치자. 뭐 이런 평소에 지로일까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뭐 이로 인해서 지금 운행률이 떨어지고 임시 참가자들이 숱한 고생을 하고 힘듭니다만은 앞으로 정말로 이제 좋아진다면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당당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어렵다고 미봉책으로 봉합하지 말고 좋은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명희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인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노사 간의 그런 문제, 협상의 당사자가 누구와 되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측과의 노측과의 그런 협상의 그런 결렬의 원인 이런 것들은 이미 누차례 다 제기가 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다 공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사 간의 그런 협상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마무리하세요. 네. 사장님 이제 시간 제가 드린다고 그랬으니까요. 제 1분 더 추가로 얻었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그 인식에 대한 사장님 인식에 대한 소상한 44주 사장님 제 말씀 듣고 제가 답변하실 시간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장님 말씀 끊고 싶지 않습니다. 42일간 파업을 하고 있죠. 이런 사태는 전 코레일 사장 최은혜 사장님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은혜 사장님은 그 뒤로 국회의원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강경한 대응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쭙고 싶은 포인트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다 확인이 되는데 노조나 8,000명의 직원들이 볼 때는 이게 협상 상대로 나온 사장님의 인식이라고 볼 때 이 협상이 궁극적으로 3일간을 하든 30일간을 하든 더 이상 더 한 발짝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의 용병 총알 가지고 그리고 징계할 거고 난 널 고발할 거고 징계위원회를 열 거라고 생각하는 노조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장님은 말씀으로는 대화를 하고 계시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이거고 니네 이거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 현재의 사장님으로서는 더 이상 협상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노조도 이런 판단과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토교통위원회를 외부라고 인식하는 이런 사장님 사에서 노조위원회가 협상을 한다고 해도 한 발짝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장관님은 주동자를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고 민형사상의 고발을 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의 용병처럼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그날 담화문에서는 그런 담화문 말을- 말고요. 사장님 지시사항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아마 맞냐 제가 아니냐만 얘기한 대답을 일단 해주세요. 얘기한 나중에 것 제가 중에서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이 충분히 드릴 테니까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민주노총의 용병처럼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사실입니다. 네. 사장님 저는 이런 인식을 사장님 갖고 내일부터 오늘부터 대화를 하신다고 한들 대화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노조는 제가 아직 사업을 말씀 안 끝났습니다, 이어가면서 사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각오로 3일간 협상에 임하실 건지 이번 협상에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철도공사에 오면서 한 사람도 제가 우리 직원을 내 손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철도공사에 들어오는 순간 철도공사가
모든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42일 동안 장기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 국민들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철도공사에서 징계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